(2025년 8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 경선에서 당권을 장악한다, 그 카드를 열심히 밀고 있죠. 근데 그게 오히려 패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다자회의를 하자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자회의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권의 미래를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남북 문제를 푸는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남북이 직접 당사자끼리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7.4 공동선명이니 남북 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유엔군이 만나는 정전 협상 말고 정치 협상으로서. 근데 과연 이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단독으로 푸는 게 가능하느냐는 저는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단이 된 거는 2차 대전 연합국들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것도 그들이 결정을 했고, 우리가 분단된 것도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정전으로 갈 때도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이 주도해서 제네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국제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때는 우리도 참석했고 북한도 왔을 겁니다. 30몇 개국이 참여해서 국제적으로 회의를 해왔는데 회의가 결렬이 됩니다. 제대로 안 해.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전 체제를 끝내놓고 다시 통일되는 문제는 국제사회가 하는 게 저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분단, 전쟁 다 국제사회가 국제정치가 만들었기 때문에 통일도 그들이 개입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와 별도로 남북 문제는 우리하고 북한이 집석해야 된다. 북한이 미국 상대하는 건 안 된다. 이걸 유지해 오다가 93년도에 북한이, 그때 이제 유럽에서의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들이 붕괴됐죠. 중국하고 북한, 쿠바가 등등이 남았을 때 북한이 고립되니까 핵 개발을 시도합니다.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위협을 하니까 북한이 핵을 하고 있는 건 알았고 우리가 놀래 자빠지죠. 그래서 미국이 클린턴 정부 때 북한을 때리겠다, 핵 관련 시설을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대화로 하라 그랬습니다. 대화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풀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이 나서면서 제네바에서 갈루치하고 강석주가 만나는 강갈회담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제네바 합의가 94년도에 나오죠. 그다음에 제네바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쭉 열립니다. 각 나라의 외교 관계를 트는 걸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전쟁의 형태로 외교를 트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서로 장사꾼이 가서 이 나라랑 장사하고 싶다고 가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도를 만들자 해서 외교 트기도 하고, 누군가가 흘러 조난이 됐는데 또 누가 이쪽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그래서 망명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기 위해서 만나면서 그게 외교 관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로 되는 과정에서 처음 외교 관계를 맺는 게 일본인데, 그때 일본은 해군이 배를 몰고 강화도로 와서 빠방빠방 쏘면서 위협을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외교 관계를 맺었죠. 또 일본도 미국하고 처음 외교 관계를 맺을 때 페리 제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배를 끌고 와서 한 포를 빠방빠방 쏘니까 일본이 놀래갖고 맺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비슷하게 외교 관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라는 핵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걔네들이 핵을 동결하겠다라고 해서 북한이 핵을 어떻게 하는지 사찰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계속 북한이 만나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캐도를 만들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 그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우리 걸 넣기로 했고,
그리고 원전이 완성될 때까지 미국은 50만 톤의 중유를 매년 준다. 네. 그래서 그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그런 무대 속에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해서 이제 북한하고 정상회담, 김정일이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토록 바라던 게 미국과의 1대1 회담인데 이걸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동력이 필요하니까 남한하고도 대화한다는 정상회담을 응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남북 협상을 주도해서 민족 문제로 풀어가는 것처럼 김대중 정권은 뻥을 쳤는데 사실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 미북 관계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걸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걔네들이 했던 거는 재처리한 핵무장이었는데 그걸 동결을 해놓고 우라늄 농축은 별도로 합니다. 제네바 합의에서는 농축을 금지한 게 아니라 재처리만 동결한 거니까 이거는 해당 안 된다고 몰래 만들었고 미국이 그걸 밝혀내니까 그래 하고 있다라고 딱 나옵니다. 2002년이죠. 그래서 제네바 합의가 무너집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그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도 남북 간에 종전 선언을 하고 뭘 하면은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데 선언이니 조약이니 하는 거는 깨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더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 노태우 정부가 그때 이제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북한도 쫓겼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이 기본 합의서가 합의서보다도 더 높은 게 조약입니다. 남북이 별도 국가로서 평화관계로 가자 하고 맺으면 남북 기본 조약이 되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우리가 이제 일본에 병합돼 있다가 45년 해방돼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외교 관계를 안 두고 적대적으로 지내오다가 박정희 때 64년도에 외교 맺을 때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 관계를 기본 조약이 아닌 기본 합의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니까 합의서 형태로 했는데 그 합의서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서로 했지만 헌신짝처럼 다 버리죠. 그런 예는요. 지금 현대 2026년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유럽에 스페인이 있죠. 스페인이 바로 지중해 건너면 거기에 모로코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로코란 나라에 작은 도시 2개를 스페인이 영토로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우타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스페인의 지중해 면한데 조그만 도시 지브롤터는 영국이 해외 영토 식민지로 갖고 있는데 스페인은 자기 영토에 있는 지브롤터는 영국에 뺏겨놓고 바로 지중해 건너에 있는 모로코에 2개의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로코인들이 이 세우타로 갑자기 몰려 들어왔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네끼리 막 젊은이들이 트위트 띄워갖고 글로 가자 해서 뛰어 들어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난민이 되면은 스페인에 살 수 있죠. 스페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포르투갈 갈 수도 있고 프랑스 갈 수 있고 이탈리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생켄 조약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가시는 분들 많죠. 프랑크푸르트 내리던 드골 공항에 내리던 밀라노 공항에 내리던 히드로 공항에 내리던 유럽에 딱 내리면은 거기서 딱 입구 도장 찍어주고 나면은 EU 국가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도 그냥 우리가 경상도에서 전라도 들어가듯이 그냥 다 프리패스죠. 그게 생켄 조약입니다. 유럽 EU 국가끼리는 국경 없는 것처럼 하자라고 했는데 이 세우타에 모로코인들이 막 들어와서 난민 인정을 만약 받게 되면 그들이 스페인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프랑스, 독일 막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유럽 통합이 생켄 조약으로 된 건데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유럽 EU를 만든 기본 조약을 정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약이 굉장히 센 건데도 선언이니 하는 게 헌신짝 쪽 날아갈 수 있다. 필요하면. 종전선언을 한다고 남북이 평화된다? 뻥입니다. 긴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제네바 합의가 그때 이제 깨지죠. 깨질 때는 깨진다고 할 수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을 이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의 핵은 막아야 되겠고 북한하고 단독으로는 안 되고 그때 이제 연평해전까지 벌어져서 우리 병사들이 죽고 해군 3.5위정이 침몰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다자회담으로 남북 문제를 한반도 문제 풀자라고 하면서 육자회담을 제의합니다. 남북한하고 미국, 중국이 하는데 더 국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일본하고 러시아까지 넣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옛날 제네바에서 6.25 끝나고 한반도 통일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회의하고랑 비슷한 축소판이죠. 그게 쭉 가다가 그게 뭐 9.19 공동합의인가 뭐 하나 발표합니다. 내용이 뭔가 한번 말씀드렸죠. 북한 체제를 인정해 주고 북은 핵을 포기한다. 근데 어떤 걸 먼저 하는지를 동시에 하기 참 어렵죠. 검증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측 주장만 넣어줘갖고 했는데 그거는 뭐 합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북한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을 2006년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도 깨져버리죠. 뭐 그 후에 다시 하겠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다 무산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은 NPT 탈퇴하고 뭐 그러면서 핵무장으로 지금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없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이명박 정부하고 북한하고 이제 대청회전을 한번 하고 치고 나서 자남산 여관 개성에서 북한 어쩌고 만나려고 하다가 그때 또 연평 천안함 사건을 우리가 당하죠. 연평도 포격전을 당하면서 남북관계는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북한은 계속 핵심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이 더 핵실험 쪽으로 나오고 하면서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또 시도를 합니다. 그때도 북한도 이제 굉장히 ICBM 화성 몇 개 시리즈 만들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수소폭탄까지 완성했으니까 대화를 할 수 있다. 말 들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회담 유명한 거 거기서 만나고 또 한 번 만난 다음에 트럼프를 만나게 해줘. 근데 그걸 주선을 해주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납니다. 북한이 나 인정해주면 체제 인정해주면 핵 포기할 수 있다. 원칙적인 합음 육자회담에서 합의됐던 그거. 그래갖고 이제 북한 핵 다시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요러요러한 시설들은 내가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건 이미 다 죽은 거고 살아있는 거 요거 왜 얘기 안 해? 나 너랑 대화 안 해? 하고 노딜을 만들죠. 미국 관계를 나가는 회담을 깨버리고 나옵니다. 그걸 그렇게 문재인이 노력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김정은이가 놀래갖고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시진핑한테 부탁하고 우리 쪽에도 좀 얘기했던 거. 시진핑이 중재를 나갔고 일본 교토에 왔던 트럼프가 판문점에 가지고 김정은이가 와서 둘이 만나는데 문재인이가 자기도 낀다고 쫓아갔는데 미국이 맞고 못 들어가죠. 끝나고 나온 다음에서 만나면서 남북 미 3 정상회담 했다고 뻥치는 사기를 칩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너 이거 핵 안 없으면 너 이런 거 국물도 없어 하고 노딜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미국하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정은이가 알고 이 트럼프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던 문재인 욕을 하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뭐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깨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윤석열 정부 때도 대화 창구가 없다가 지금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8.15 이 광복절에서 뭘 얘기하냐. 다자회담을 이북에 제의합니다. 다자회담의 정체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남북한하고 미국, 중국 네 나라가 만나자. 한 번 더 북핵 문제하고 이걸 북한 체제 인정하는 걸 논의하자라는 건데 이 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정권이 레임덕을 맞을 텐데 그 생존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이제 15일 있었던 호남 지역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김민석이 함으로 인해서 서울 경기권에서도 이길 거예요. 그래서 당권은 김민석이 가져가니까 이재명이 차지하죠. 그래서 당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계들은 비주류로 몰려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법무부의 미래를 만들어서 미래가 이재명 공소한 거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조사단을 만들어서 특검과 별도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검사가 움직이게 하고 그거 그래봐야 10월 되면은 검사 조직은 없어지는데 공소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짓을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통해 갖고 지금 무리하게 계엄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뭐 계엄이 불법이라고 생각 그때 일어난 것 갖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 불법 상태 내란 상태가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할 때까지 내란이었다고 무리하게 늘려가지고 이제 계속 잡아놓고 조사하고 하는 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이런 짓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권 강화하고 이재명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지지율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중임제 개헌을 하자라는 제안을 뚝 던져서 이제 관심이 글로 쏟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는 일단 자기 지지율이 이제 뚝뚝뚝뚝 30%대로 떨어질 겁니다. 저런 걸로 해서 이제 잠시 이걸 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창구를 이제 던져가지고 북한하고 대화가 된다면 관심들도 글로 가면서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의를 했는데 미국이 응할 것이냐, 중국은 차치하고요. 북한이 응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북한은 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하메네이도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저런 거를 북한 상대로 하게 되면 핵시설을 다 때려버리고 핵무기 때려버리고 김정은 죽여놓고 남북관계가 전쟁 비슷하게 전생 상태로 가지만 큰 전쟁 없고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는 스트레스 받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는 해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독립국가로 있느냐 우리랑 통일되느냐는 별도 문제고 그걸 미국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다루는 걸 잘 보시면은 트럼프가 왔다리 갔다리 정신없는 노인네 같고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모자란다 그러는데 그런 게 언론에 다 나고 혼란스럽고 뭐 튀르키예 가서 나토 정상회담 했을 때는 비겁자처럼 2호기로 옮겨 타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엉성해 보이지만 저게 저는 고도의 일부러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페제리안인가 대통령 세력이라든지 그 유사 세력들이 더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군은 힘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핵시설을 때려버리는 거죠. 김정은은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폭풍군단, 우리 특전사 같은 부대를 3만 명인가를 러시아에 추가 파병해서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방위 기술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방위 조약도 맺었죠. 북한의 핵시설 때리면은 러시아가 미국 때려라 이걸 요구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너 이재명이 중재 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나하고 4명 만난다면 나 응할게 라고 할 수 있어요. 트럼프도 저도 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4자회담이 열리면은요 시진핑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한반도 문제 풀고 지금 미국하고 대화 창구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반도 문제를 푼다고 쭉 하면은 이란 문제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뉴스도 일로 옮겨오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더 장기간 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개헌을 하자는 것과 더불어 4자회담을 던졌어요. 물론 트럼프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은이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나가봐야 실속이 없고 괜히 헛물이다. 근데 헛물인 줄 알고 일부러 응해서 자기 또 시간을 끌고 미국으로부터 공격받는 시간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공갈도 치고 핵실험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핵실험하게 되면 이재명 나가라는 소리가 이재명 중심으로 오히려 우리 단결하자라고 해서 이재명이 더 생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자회담, 4자회담이 될지 아니면 중국이 빠지고 남북미 3자회담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양자는 아닙니다. 다자라 그랬으니까 던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소취소하기 위한 검찰 조직, 특검 조직 자기도 지금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 가지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집 제사 지내고 과일 사 먹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건 이미 모든 사람이 유죄가 나왔고 당신 부인 김혜경 씨도 2심까지 유죄가 나와 있습니다. 3심이 아직 연기되고 있어 그렇지. 근데 뭐 부인은 자기 카드도 아닌 거고 남편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남편 것도 사실은 아닌데 총무국 카드를 썼으니까 이재명 유죄죠. 무조건 유죄.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라는 카드와 더불어 이번에 다자회담 카드를 던졌는데 미국이 지금 스틸 대사가 와서 한국을 어떻게 이재명 정권을 다룰지 상당히 흥미진진해요. 유엔 사령부에서 판문점에 가게 되면 거기 JSA 대대라고 있습니다. JSA 대대가 그거는 유엔군 사령부 밑에 있는 유일한 작전부대예요. 우리나라 육군 지작사령부 밑에는 군단이 6개인가 있고 사단이 10몇 개 있고 그 밑에 연대가 이렇게 쫙 부대가 많은데 유엔군 사령부 밑에는 지상군으로서
딱 하나 부대가 있는 게 JS 경비대대입니다. 근데 거기가 한국군이 대부분이에요. 미군도 좀 있는데 대대장 한 명은 미군, 대대장 2는 한국군.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군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가보시면 딱 선글라스 끼고 딱 버티는 청주들이 저 같은 한국군인들이 버티고 있죠. 옛날엔 다 미군들이 했었어요. 우리가 유엔 가입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 오케이 해서 했는데 미국이 그 JSA 경비 무슨 이름은 긴데 여단을 만들어서 미군들만 된 부대로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열릴 수 있는데 미군이 관리하게 되면 한국군이 관리하게 되면 한국이 몰래 그쪽을 통해서 이북과 접촉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차단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은 판문점을 백업하는 육군 부대가 1사단, 그 상급 부대가 1군단입니다. 그 1사단 GP하고 GOP, 1군단 전체 부대들, GP, GOP 부대들 개인 화기 삽탄 금지, 공용 화기 삽탄 금지라는 매우 위험한 조치를 취하고 왔었어요. 그 미국이 이재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하고 내통할 수 있는 카드를 보고 먼저 공동경비구역 경비여단인가? 뭐 이걸 창설하겠다고 지금 안규백에는 그거 합의한 바 없다. 국방장관은 외치는데 미국은 계속 가고 있다. 유엔사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푸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난 그걸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데 지금 피스메이커 할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먼저 이제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 살기 위한, 즉 자기가 원하는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걸 다 이뤄놓고 그로 인해서 생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난, 인기 추락, 레임덕 가는 거는 개헌이란 문제를 터뜨려서 돌리고 동시에 다자회담 엮어서 북한이 만약에 응해주서 남북끼리 만나도 되고 그럼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그걸 딱 미국이 벌써 JS 여단을 창설하겠다고 하면서 한밤에서 만날 수 있는 걸 지금 봉쇄해버리고 가는 모습. 근데 트럼프도 응할 수도 있어요. 이제 김정은 떠보고 그 다음에 또 때리고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문제가 뭔가 풀리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정치적 계산에 이용되고 있다. 이재명 생존을 위해서. 네, 그거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재명이 어지간히 살려고 머리를 쓰는구나 이해가 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판단도 각자가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